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2일 을미요 두번째 기사 1441년 명정통 6년 사헌부에서 5년 동안 성묘하지 않은 예문제학 김나를 탄핵하여 파면시키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3일 병진 첫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외임이 고초도에서 고기 잡는 일을 허락해서는 안된다고 청하다. 우의정 신계가 예고를 하여 아뢰기를 고초도는 허락할 수 없습니다. 신이 어제 상세히 진술하였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사온데 신이 밤새도록 생각하와도 이를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만약 허락하오면 뒤에 반드시 뉘우침이 있을 것이옵니다 하고 두세 번 울면서 청하기를 마지 아니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4일 정사 첫번째 기사 사헌부 감찰들이 조찬과 더불어 동료가 되지 않음으로 파면시키다. 조찬과 더불어 동료가 되고자 하지 아니하여 인해 조롱하면서 참여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니 찬의 장모 정경공주가 말을 올려 억울함을 호소하니 드디어 탄핵하여 감찰들을 파면시켰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5일 모 첫번째 기사 대사한 정갑손이 조찬의 일로 유사에게 내려 핵실하기를 청하다. 어제 본부에 전제하기를 조찬의 기일을 엿보고 제좌에 찬을 참여하지 못하게 하였다고 하시니 신 등이 명을 듣자 없고 황공함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대저본부에서 제좌하는 경우는 혹 새로 임명된 장관의 회례로 인하여 혹 고신의 서경함으로 인하여 혹 고장을 받음으로 인하여 없는데 감찰은 상관이랄 수 없습니다. 신등은 근래에 시양으로 인하여 휴가가 잇따라 있어서 제좌하지 못하였사온데 다행히 10일에는 동료들이 연고가 없어서 함께 출석하기로 정하였더니 마침 이날이 찬의 기일이었습니다. 찬은 탐호한 사람의 아들이오매 고신을 서경할 때를 당하여 신등이 여러 번 상수를 올렸사오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고 찬의 고신에 서경하온지 며칠이 되었은즉 어찌 명을 받아서 서경하고서 배척하고자 업무하였겠습니까? 이는 신등이 천청을 기망함이오니 그 죄가 커옵니다. 신등이 만약 배척하기를 업무하고 말을 속여서 주달하였다면 그 죄도 작지 아니하오니 유사에 내려서 핵실하기를 원하옵니다. 찬이 비록 그 장모로 인하여 위에 전달된 것이오나 그 아버지 말생이 어찌 알지 못하였겠습니까? 조말생은 대신이었거늘 어찌 믿지 못할 일을 가지고 문득 위에 알리옵니까? 신등은 말생과 더불어 밝게 분변하기를 원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이는 반드시 잘못 들은 것이니 경들은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제자는 회자 함께 출석하는 자리이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5일 무 두번째 기사 서현정에 나아가 활쏘기를 구경하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5일 무오 세번째 기사 성달생을 불러 황천사 사리각의 경찬회에 쓸 물건을 의논하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25일 무오 네번째 기사 사헌부와 김맹흔이 조찬의 파면을 청하다. 사헌부에서 상소하여 조찬을 파면시키기를 청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찬의 아버지 조말생이 죄를 입은 뒤에도 관찰사와 의건부 제주를 지냈으니 감사와 제조가 도리어 감찰만 못하리야 하고 드디어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장령 김맹흔이 아뢰기를 조말생은 이미 태종께서 사랑하사 대우하시는 바가 되었으므로 전하께서 다시 뽑아 쓴 것이오나 지금의 감찰은 바로 예전의 여사이옵니다. 직책이 규철함에 있사오니 만약 청렴하지 못한 사람의 아들을 어사로 삼으면 어찌 남의 탐묵을 금하오리까? 그 동료들이 반드시 같은 자리에 있기를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감사와 제조가 대관에 미치지 못할 것이 아닌데 이미 그 아버지를 썼거늘 어찌 아들을 금고하겠느냐 하였다. 금고는 벼슬길에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30일 개해 첫 번째 기사. 동짓날이므로 망골례를 행하고 하례를 받다. 임금이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망골례를 행하고 건정전에 돌아와서 본조의 하례를 받았다. 사정전에서 잔치하고 중궁은 강령전에서 잔치하였다. 이품 이상은 의정부에서 참의 이하, 당상관은 예조에서 사연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일 갑자 첫 번째 기사. 윤월이므로 정사를 보지 않았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11월 1일 갑자 두 번째 기사. 황보인이 길에서 병을 얻어 약을 내려보내다. 도 최철사 황보인이 전지하기를 경이 황보인에게 전지하기를 경이 길에서 병을 얻자 급히 길을 행함으로 인하여 병세가 점점 위독하다 하니 내가 심히 염려한다. 이제 약을 내려보내니 경은 잘 조리하여 천천히 올라오도록 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2일 을축 첫 번째 기사. 큰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3일 병인 첫 번째 기사. 우의정 신계가 벼슬을 바꾸어 주기를 청하다. 우의정 신계가 상언하기를 신은 성품이 어둡고 어리석으며 학식이 야비하여 정성의 직무에 본래 감당할 수 없사온데 그릇 은혜를 입사와 벼슬이 여기에 이르렀사옵니다. 그런데 근래에 병이 많고 정신이 흐려서 이를 당할 때마다 정신이 아득하여 그릇됨이 있사온데다가 자리만 차지하고 농만 받아 먹는 신과 같은 자는 아직 있지 아니하옵니다. 이는 성상께서 밝혀보시는 바이오며 물리가 같은 바이었거늘 하물며 이제 겨울이 봄날처럼 따뜻하고 우리와 번개가 두 번이나 동하오며 무릇 재변이 일어남은 신으로 말미암은 것인가 하와 두렵습니다. 신은 이 말은 진실로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었고 애초에 꿈에서 천총을 속임이 아니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신의 지극한 정성을 살피시와 신의 벼슬을 바꾸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3일 병인 두 번째 기사. 사관원에서 이출을 감찰에 임명함이 불가하다고 청하다. 이제 이출을 감찰로 삼으시니 감찰은 임금의 기와 눈이며 규찰하는 직책을 맡았사온데 추의 조부 이양은 일찍이 중국에서 사신으로 갔을 때 창념하지 못하다는 이름을 얻었고 외조부 심종은 회안군과 사사로이 결탁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마침내 뵐 것이온데 특별히 너그러운 은혜를 입어 죄를 받지 아니하였사오나 그 죄는 종사에 관계되므로 가볍게 논할 수 없사오니 추를 감찰에 임명하면 심히 불가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마땅히 생각하리라 하고 승정원에 이르기를 이 같은 사람에게 어찌 취지하지 아니하고 벼슬을 제수하였느냐 하니 우승지 민신이 대답하기를 신이 이 주의에 참여하였사오나 모두 말하기를 착한 사람을 대우하면 오래도록 하고 악한 사람을 징계하면 짧게 한다고 하는데 어찌 그 조부의 죄를 손자에게 미치게 하리오 하므로 즉시 계달하지 아니하였사옵고 심종의 일은 신 등이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회안군은 이방관이며 주인은 전형이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3일 병인 세 번째 기사. 맹인 김학루가 점을 잘 쳐 집을 하사하다. 김학루가 경상도 하양현에 사는데 사람의 수요 화복을 말하되 매우 정음이 있으며 명경으로 술을 점친다고 스스로 말하며 전지하여 불러서 서울로 오게 하여 인견하고 특별히 집을 하사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4일 정묘 첫 번째 기사. 미국을 받고 군량을 채우는 법에 관해 논의하다. 상참을 받고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태종조 때에 동서 양계의 미국을 바꾸어서 군량을 채우기를 허락하였더니 거민들이 포화를 탐하여 미국을 다 팔아 없앰으로 드디어 굶주리는 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드디어 그 법을 정지하였으나 금년은 조금 풍년이 들어 백성들이 서로 놀고 마시면서 곡식을 다 없앨까 염려스러우니 이제 이 법을 행하여 군자를 준비하게 하니 어떨까 하니 호접한서 남지가 아뢰기를 신이 팔도의 회기를 살펴보건대 한길도에만 의창이에 미수된 것이 1만 녀석이 없고 다른 도에는 그렇지 아니하오니 이는 다름이 아니오라. 주민들이 근래에 성을 쌓는 일에 인하여 먼 길에서 양식을 가지고 오므로 의창의 곡식을 많이 받아 쓰고 환납하지 못한 까닭입니다. 이제 만약 이 법을 다시 행하게 되면 신은 한가 장사치들의 일을 다투는 폐단만 열어주어서 백성들이 소란한 폐를 견디지 못할까 염려되옵니다. 하고 도선지 조서강은 아뢰기를 신은 행함이 편리하다고 생각되옵니다. 원컨대 의정부로 하여금 같이 의논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4일 정묘 네 번째 기사 평안도에서 관병하는 것의 편의 여부, 무죄가 좋은 자의 가자, 수령의 교체, 기현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계, 조화찬성 하연, 우찬성 최사강, 병조판서 정연, 여조판서 김종석, 우참찬, 이숙치, 병조참판 신인손 등을 불러 평안도에서 관병함의 편의 여부와 양계의 환공 및 무죄가 특이한 자에게 가자함의 편의 여부와 변경의 수령을 교체할 기한과 처자를 데리고 부임함의 편의 여부 등을 의논하게 하니 황희 등이 의논하기를 관병으로 쉬함은 군사의 마음을 가히 진압하고 경계할 것이오나 평안도는 함길도에 비할 것이 아닙니다. 야인의 부락이 2, 3일 정밖에 있으며 산천이 험하고 막혔으며 길이 돌고 굽어서 많은 사람을 동원하여 왕래하자면 배가 진실로 적지 아니하오니 거행하기 어려울 듯하옵니다. 양계의 각 고을에 군량이 부족하오니 그 도내에서 곡식을 바치기를 자원하는 자에게는 들어주며 서울과 하삼도의 각 고을의 곡식으로서 보충함이 적당하옵니다. 무죄가 특이한 자에게는 동서의 양계에서 서용할 때에 특별히 계급을 더하여 주어서 다른 사람을 권장하게 함이 마땅하옵고 연변의 수령은 처자를 데리고 부임할 수 없으며 교대하는 기한도 예전대로 함이 마땅하옵니다.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6일 기사 첫 번째 기사 조서관과 이승손에게 평안도 행승과 석보 일을 의논하게 하다. 도승지 조서관과 우승지 이승손에게 명하여 우참찬 이숙지와 더불어 평안도의 행승과 석보 일을 가지고 항보인의 집에 나아가서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6일 기사 두 번째 기사 우정은 이 개선이 하삼도 백성을 옮기는 일과 황천사 사리각의 경천회에 대해 아뢰다. 근자의 천후가 순조롭지 못하온데 신등이 못난 자격으로 언관에 있으면서 그 이유를 반복하여 생각하온 즉 이제 하삼도의 백성을 옮겨서 동북 경계에 채움으로써 슬퍼하고 원망하고 분하게 여겨서 울부짖는 소리가 도로에 연하였사오매 하늘과 사람의 이치가 일반이온지라 감통함이 간격이 없으므로 천변이 일어남은 아마 여기에 말미암은인가 하옵니다. 전일에 이것으로서 천총을 번거롭게 하여 삽더니 성상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시기에 신등은 물러나서 명을 기다렸더니 이제 정부의 논의를 듣건대 백성을 옮기는 일은 국가의 중대한 일이므로 정지할 수 없다고 하오니 신등이 비록 어리석고 어두울지라도 어찌 민폐만 알고 국가의 대처를 생각지 않았겠습니까? 신등이 거기에 생각하옵건대 사지는 곧 요외처이므로 백성을 옮겨서 채우는 것이 가하오나 함흥 이남은 진실로 요체가 아니온즉 아직 2, 3년을 기다려서 옮겨진 백성들이 안심하고 자리를 잡은 뒤에 점차로 옮기면 민심이 조금 안정되어 위로 하늘의 뜻에 보답할 수 있을 것이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고려 때 평안도의 평양 이북과 함길도의 영흥 이북이 모두 적의 경계가 되어 비어서 사람이 없었는데 이에 남쪽 백성을 옮겨서 채웠으니 그때 어찌 옳고 그름을 논의함이 없으리요마는 그 뒤에 실책이라고 허물하는 자가 있음을 듣지 못하였으며 우리 조정에 이르렀어도 남쪽 백성을 동서의 양계에 2번이나 옮기려 했으나 또한 해되는 일이 없었거늘 하물며 백성이
하물며 임금이 백성의 원망을 피하기만 생각하고 장래를 생각하지 아니하여 그 일에 힘쓰지 아니하고 황과 세월만 협의한다면 어찌 고식지계가 아니겠는가. 이것도 중한 일이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개선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겨울날이 봄처럼 따뜻하며 천둥을 하고 낮이 어두운데 신등은 생각하옵기를 의정부에서 신등의 말을 듣고 또한 반드시 백성의 고통을 생각하여 옮기는 일을 파하기를 청하리라고 하였더니 도리어 신등의 말을 오할하다고 하오매 신등도 의정부를 옳다고 아니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전에 너희들의 말을 옳다고 한 것은 백성을 옮기는 일을 정지하고자 함이 아니고 내가 지금도 역시 너희들의 뜻만 알았다고 이르는 것이다. 하였다. 개선이 또 아뢰기를 신등이 듣자옵건대 지난날 여연으로 백성을 옮기게 한 것은 모두 유명허실하였다고 하오니 전하께서 변신에게 속은 바가 아닌가 하오니 이번에는 가는 이숙치로 하여금 그 허실을 상고하게 함이 마땅하옵니다. 또 홍천사 사리가의 경찬회의 일은 안팎에서 무리가 비등하옵니다. 전자의 사리각을 창건할 때 대관에서 번갈아 상소하여 중지하시기를 청하였사오나 전하께서 하교하시기를 태조의 구물이 쓰러지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고 하시오매 대관에서 또 말하기를 이 뒤에 간승들이 반드시 경천회를 행할까 염려되옵니다 하니 전하께서 또 하교하시기를 내가 하지 아니하면 누가 감히 하겠느냐고 하셨는데 이제 만약 경천회를 행하게 하시면 전일의 교지에 어긋날까 두렵습니다. 이 일이 비록 적사오나 거기서 흘러나오는 패단은 진시로 두려울만 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여연의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알았으며 경천회에 이르러서는 나의 계획이 이미 정하여졌으니 중지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7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재변이 나타나는 이유에 관한 사헌부의 상소문 하늘과 사람이 서로 감응하는 묘리를 쉽게 논할 수 없사오나 하늘과 사람은 이치가 같으므로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사오니 사람의 일이 아래에서 감동하면 천변이 위에서 응하옵니다. 금년 가을은 흐리고 비가 많이 와서 재를 이루어 빗물이 넘쳐서 백성의 집이 잠기고 벼농사를 손상시키는 데다가 또한 한겨울을 당하였으되 날씨가 따뜻하여 얼음이 없으며 우리와 번개가 쳐서 낮이 어둡고 굳은 비와 짙은 안개로 기후가 순조롭지 못하여 겨울 기후가 봄과 같사오니 진실로 염려스럽사옵고 깊이 두렵사옵니다. 전하께서 항상 조심하시고 두려워하사 밤낮으로 다스리기에 힘쓰시니 모든 기강이 자세하게 갖추어졌고 예악과 정교가 찬연하여 볼만하오며 조종을 높이고 하늘을 두려워하사 백성을 위해 부지런하신 정성이 상하에 지극하옵거늘 무엇 때문에 제2의 변이 이르렀겠나이까. 신등이 되풀이해 생각하오나 그 이유를 알지 못하겠나이다. 신등이 은관의 벼슬에 있사오매 감히 예사로 보고 잠잠히 있을 수 없습니다. 삼가상고하옵건대 옛적 제왕들은 모두 재변을 만나면 두려워하여 인사와 천변이 관계됨이 없다고 이르지 아니하고 재변이 이르면 반드시 잘못된 일을 바로 고치기를 구하여 천견에 보답하여 재변을 돌이켜 상처가 되게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하늘의 경계함을 삼가하사 더욱 몸을 닫고 마음을 살피시며 밝은 교서를 내려 중에 고유하여 군신의 사정과 정치의 득실과 백성의 기쁘고 슬픔과 상벌의 적당하고 못한 것 등을 모두 상세히 진술하게 하여 만약 충직한 말과 적당한 의논이 시국에 합당함이 있거든 채택하여 시행하시고 무릇 쓸데없는 비용과 급하지 아니하는 일은 일체 정지하시며 맑고 깨끗하게 하여 화기를 기르시고 천변을 막게 힘쓰옵소서 하니 임금이 상소를 보고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말을 아름답게 여기노라 하였다. 장령 홍심이 아뢰기를 이제 천후가 불순하여 재변이 여러 번 나타나니 이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삼도는 백성들을 옮김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탄식하오며 강원도와 항해도는 큰 물이 져서 뱃고기 연걸지 못하고 동서양계는 성을 쌓게 괴롭사오니 사방이 소란함이 이보다 심함이 없습니다. 그러하오나 이를 비밀히 하여 그래 조목을 열기하지 못하였습니다. 또 듣건대 장차 사리가
경찬회를 설치한다고 하오니 예적 태종께서는 승도를 사퇴시키고 그 전민을 혁파하였으니 이단에 배척하심이 지극하다고 이를만 하옵거늘 이제 만약 이 일을 다시 하시면 신등은 사방에서 바람이 부는 대로 휩쓸려서 그 배단에 이루 말할 수 없을까 하오니 정지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용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7일 경우 두 번째 기사 이숙치를 도채찰사로 삼아 평안도에 보내다. 임금이 도채찰사 황부인을 평안도에 보내어 조명간의 성을 쌓는 것이 적당한가 아니한가를 다시 살피게 하고자 하였으나 황부인이 마침 병이 있어 우참참 이숙치를 대신 도채찰사로 삼아 보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9일 임신 첫 번째 기사 사리가 경찬회를 했으는 안 된다는 사헌부의 상소문.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천하의 도는 옳은 것과 그런 것의 두 가지가 있을 뿐이옵니다. 옳은 것이 이기면 나라가 다스려지고 그런 것이 이기면 나라가 어지러워지오니 다스려지는 것과 도를 같이 하면 나라가 일어나지 아니함이 없고 어지러워지는 것과 이를 같이 하면 이와 반대가 되는 것이니 국가의 형만과 세도의 오르내림은 옳은 것과 그런 것에 달려 있을 뿐이옵니다. 3대의 융성한 시대에는 본디 이단이 없었고 사도가 해가 중천에 있는 것처럼 밝아서 국가가 항상 다스려지고 오래 태평하였사온데 주나라가 쇠하게 되매 양주 묵적의 말이 천하에 가득 찼었으나 그때는 맹자와 같은 성인이 있어서 말로 깨우쳐서 이를 물리쳤습니다. 진한으로 내려오면서 이단이 사방으로 일어나 다스려진 때는 항상 적고 어지러운 때는 항상 많았습니다. 불교는 이치로는 근사하오나 그 해는 더욱 심하오면 선유들이 일찍이 논평하였고 그 요망 허탄하고 허무하여 인류를 멸절하고 생민의 해충이 되는 것을 전하께서 밝게 보시고 묵묵히 인식하는 바이오니 어찌 신등을 밝게 분변함을 기다리오리까. 우리 동방이 이미 지나간 자취로서 증언하옵건대 신라의 말기에 불교를 신앙하여 절을 많이 창건함으로 민가와 비교하면 절이 더 많이 있었더니 그 뒤가 좋지 못하였으며 고르는 신라의 뒤를 이어 술사들이 말을 올리기를 아무 곳에 절을 창건한다면 나라에 유익하고 백성이 편안하다고 하면 즉시 절을 세워서 토지와 종을 거기에 기속시키니 만리의 패단은 왕궁 안에까지 절을 두고 중을 맞아 들였으며 사대부의 집에서도 사사로이 절을 창건하여 원당이라고 이끌고 중을 존경하며 좋은 이름을 더하여서 왕사 국사를 봉하고도 오히려 지극하지 못할까 염려하여 이에 왕실의 자제와 신진의 자손들이 머리를 깎고 중이 되어 큰절에 머물면서 거처와 의식을 왕후에 비기며 사치가 극도에 이르러 하지 아니하는 바가 없었으므로 당시의 사람들이 그 부모가 되어 자식을 낳는다면 중이 되기를 원하고 인가응보의 말이 성행하여 국가에서 해마다 대회를 베풀고 만승천자로서 지존의 자리를 스스로 가볍게 하여 이 말을 조아리며 밑에서 절하며 높은 이와 낮은 이가 지위를 바꾸니 그 밑에서 따라서 집집마다 절을 창건하고 불상을 만들고 그려서 설회요복이라고 말하여 농부와 직녀가 고생으로 모은 재물을 부처에게 공양하고 중에게 밥 먹이는 비용으로 다 들어가오니 생산은 적고 쓰임은 많아서 백성이 생활이 공공하고 창고가 비어서 다시 할 수 없었는데 어지러움이 극하면 반드시 다스려짐으로 좋은 운수가 들어와서 태조광은 대왕께 없어 운에 응하여 개국하사 맨 먼저 이 폐단을 개혁하였습니다. 그러나 역경의 조금 바르면 길하다는 뜻을 못 받고 다 고치지 못하여 오히려 의심스러운 바가 있사옵더니 태종 문무 광효 대왕께서 영명한 자질과 세상에 뛰어난 식견으로서 큰 업적을 이어서 전대의 패단을 깊이 경계하여 저를 많이 없애고 그 전토와 종을 혁파하여 왕사국사를 봉하는 칭호를 비로소 없애고 엄하게 법도를 세워서 저를 창건하고 부처를 만들며 회를 베풀어 허비하는 일을 일체 언검하시니 인가응보의 허탄한 말이 비로소 지식되고 우리의 유도가 다시 밝아지며 군자는 대도의 요지를 깨닫고 소인은 지극히 다스려진 덕택을 입었습니다. 경자년에 온 나라 신민들이 헛는 곁에 절을 세우고 명복을 빌기를 청하였으나 태종께서 영단을 내리사 여러 논의를 배척하고 세우지 못하게 하셨으니 후세를 위하시는 생각이 극진하였사오매 태종의 성독과 신공은
지극하지 않으신 바가 없사와 강대함을 이름하기 어렵사오나 불교를 배척하는 일은 사도와 사민에게 더욱 유익하오니 이른바 공이 우에 못하지 아니하며 우리의 결점을 지적할 수 없다고 할만하옵니다. 전하께서는 하늘이 내신 성왕이시며 밝으신 학문으로 전대에 빛나는 공업을 이어사 날마다 경연을 열고 정치의 도를 강론하시며 저를 모두 개혁하여 중 가운데 서로 전하는 법손 노비를 모두 관청에 붙이고 또 저의 수를 감하여 오교 양종을 이종으로 줄이고 서울에는 태조께서 창건하신 두 절만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여 헐어서 관부를 삼고 불상과 존경을 녹여서 병기를 만들어 훈수와 설지하는 비용을 없애고 수륙제의 제도를 만들며 불공과 천망의 찬물을 품에 따라 수량을 정하여 검약하기에 힘쓰며 불사의 검령을 거듭 밝혀서 육전에 실었사오매 승도들이 발을 용납할 수 없어 몇 해를 나가지 아니하여 스스로 면명함에 이르러 3대의 거룩한 시대를 거의 다시 볼까 하옵더니 뜻밖의 효령대군께 없어 종실의 어른이시며 고명한 제주로서 그릇 헌턴한 말을 믿고 일찍이 한강가에서 무차해를 베푸시니 사녀들이 구름처럼 모이고 보고 듣는 이가 부러워하고 사모하며 배에 밥을 싣고 강 가운데 던지고 고기들에게 먹이며 무지한 중 행호를 존경하여 종실의 높은 어른으로서 무릎을 꿇어 예배하며 종실을 권유하고 아래로는 장사치들까지 재물을 내게 하여 없어진 절을 보수해 일으켜서 환하게 새롭게 하였으며 부처를 만들고 불경을 박으며 안거해를 베푸는 등의 일을 하지 아니한 바가 없으니 무례성들과 장사치들이 의지하고 불따르며 절 현판 위에 특수하기를 시주 효령대군이라고 써서 장사치의 천한 무리들 사이에 함께 부려 있사오니 무릎 보고 듣기에는 어찌 부끄럽지 아니하오리까. 신덕은 거기 염려하건대 이단이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대군으로부터 다시 삭될까 하옵니다.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대의로서 간절히 부르짖으시고 세상을 미혹하여 거룩한 교화에 누가 됨이 없게 하소서. 흥천사 사리각에 이르러서는 태조께서 창건하신 바이온데 여러 해를 지나서 그이 쓰러지게 되었으므로 전하께서 조종을 존경하시는 정승으로서 선주를 사모하는 생각과 고향을 공경하시는 마음을 일으키사 예터의 공인에게 수줍하기를 명하시니 승도들은 서로 경축하기를 우리 불도가 다시 일어날 것을 눈을 닫고 귀를 기울이며 기대한다고 하오니 세상의 변천을 바라보고 식자들은 한스러워하옵거늘 이제 사리각에서 경찬되회를 성대히 베푸니 사방의 승도들이 좋아 날뛰며 구름처럼 모여서 번갈아 부르고 화답하오니 어리석은 남녀들도 반드시 말하기를 우리 성상께서 모임을 베푸고 부처를 섬기시기를 오히려 이처럼 하시니 인과 죄복의 말이 어찌 허탄한 말일까 하며 보고 감동하여 사모함이 그림자와 메마리보다 빨라서 재물과 힘을 다해 다투어 인연을 지어서 불교에 나아가기를 물이 아래로 흘러내리는 것까지 급하고 막을 수 없습니다. 또 사신이 쓰기를 아무 때에 아무 모임을 베풀었다고 할 것이오매 후세에 반드시 빙자의 구실을 삼을 것이며 그때 패가 무궁하오니 전조에 지나간 자치를 또한 거울로 삼을만 하옵니다. 태종과 전하께서 고려 수백 년에 쌓은 패단을 통쾌하게 개혁하사 성대의 영원한 강상을 도와서 세우신 그 공이 어디에 있사옵니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밝은 신빛을 들이우시고 굳센 결단을 돌이키시와 경찬을 베푸는 허비를 급히 파하소서 하였으나 답하지 아니하였다. 설회 요복은 회를 베풀어 복을 구함이며 혼수는 불교를 배우는 수행이고 천망은 죽은 사람을 위해 제를 올리는 일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9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사리각 경찬회와 이추의 개차에 관해 논의하다. 신등이 전일에 사리각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였더니 성상께서 이르시기를 이 회를 간략하게 베풀면 진실로 패가 없다고 하시오나 신등은 생각하기를 허비하는 바는 비록 적을지라도 안팎에서 본받으면 반드시 무궁한 패가 있을 것이온데 하물며 불교에 옳지 못함은 성상께서 밝게 아시는 바이므로 신등은 애초에 여기에 이를 것을 뜻하지 아니하였으니 청하옵건대 파하게 하옵소서. 또 감찰은 임금의 이목이온데 사람마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오니 이추를 개차하기를 청하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너희들이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내가 너희들의 말로 인하여 살피고 깨달은 것이 많다. 그러나 사리각은 이미 부처가 있고 다시 창건하였으니 불공하는 법회를 베풀지 아니할 수 없다. 한 명제 이래로 대대로 어진 임금이 있어 불교를 존숭해 믿었으나 해가 있지 아니하였다. 또 이추의 일은 착한 사람을 공경하기를 오래도록 하고 악한 사람을 미워하기는 짧게 한다는 말이 일찍이 있었고 형벌이 후손에게 미치지 아니한다는 것은 유자의 말이니 외가의 이로서 그 외손에게 누가 미칠 수 없다 하였다. 우정은 이 개선이 아래기를 한 명제 이후로 부처를 숭상하는 임금이 마치 내 복을 받은 공이 없었사오니 어찌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또 전일 경찬회에 대하여 상언하옵시기를 내가 진실을 하지 아니하면 누가 감히 하겠느냐고 하셨으나 이제 만약 행하시면 신의를 보이는 도리에 어긋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추는 다른 벼슬로 바꾸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기를 나의 전일의 이 한 말은 나는 할 수 있어도 다른 사람은 할 수 없다고 이런 것인데 너희들이 잘못 들은 것이다. 이추의 일은 내가 이미 자세히 생각하였으니 다시 말하지 말라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0일 개기후 첫 번째 기사. 사리가 경찬회에 관한 집현전 부제학 최만리의 상소문. 신등이 엎드려 듣자옵건대 전하께서 흥정사에 장차 사리부도의 경찬회를 베푼다고 하오니 신등은 놀람을 이기지 못하와 합사하여 파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윤호를 얻지 못하였고 돌이켜 명하시기를 처음 다시 창건할 때 부처가 없다고 하지 아니하였고 이제 세우기를 마쳤으니 의례 낙성식을 함이 마땅하다. 너희들이 시종하는 지위에 있어 말하지 아니하면 진실에 불과하나 이 일은 이미 결정하였으니 내가 감히 좋지 못하겠노라 하시니 신이 명을 들고 돌아왔으는 불울함을 더욱더 하여 비록 침묵을 지키고자 하오나 스스로 그만둘 수 없사와 감히 어리석은 마음을 토로하여 천청을 돌이키시기를 바라옵니다. 물은 일은 옳고 그름이 있고 말은 착하고 악함이 있으므로 말을 듣고 이를 처리함에 있어서 마땅히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을 분별할 것이 없고 그 일을 이미 결정하고 아니한 것을 논할 것이 아니옵니다. 전하께서 이미 신등에게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셨은즉 그 말과 그 일을 옳고 그름과 착하고 악함은 분별하기를 기다리지 아니하여도 명백하오니 이는 바로 가나는 말에 따르기를 물 흐르듯 한다는 기틀이 없는데 그 이미 결정하였다고 하시는 것은 무엇이옵니까? 전하의 이 말씀은 국가의 복이 아닌가 하옵니다. 전에 이르기를 수는 대지이시로다. 묻기를 좋아하시고 비근한 말이라도 살피시기를 좋아하시되 악한 것은 숨기고 착한 것은 드러내시며 그 양단을 잡아 그 중도를 백성에게 쓴다고 하였으니 신등은 감히 순의 대지로서 오늘 일에 임하시기를 바라옵니다. 이 앞서 홍천사를 다시 창건할 때의 신등과 대간에서 상소하여 파하기를 청하였사오나 정하께서 명하시기를 조정의 유물이 쓰러짐을 참아볼 수 없기 때문에 부처를 위하는 것이 아니다고 하셨는데 이제는 도리어 부처를 위해 반드시 공경하고 반드시 제사하여 하겠다고 하시니 신등은 의욕함됨이 더욱 깊고 간절하옵니다. 신등은 한가 부유이요나 국가에 대간이 있으면 몸에 원기가 있는 것처럼 질환과 안위에 관계되는 바 있으므로 착하고 밝은 제왕으로부터 말이 비록 귀에 거슬릴지라도 반드시 허심으로 받아들였거늘 하물며 이 풍속을 헐어 상하게 하고 생명을 좀먹어 해롭게 하는 것이 옳으니까 신등은 되풀이해 생각하오나 전하께서 이 계책을 내신 까닭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만약 조정께서 이룩하신 물건을 수리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미 수리하여 새롭게 하였으니 경찬회를 아니할 수 없다고 하신다면 신등도 분별하기를 청하옵니다. 무릇 선조의 뜻과 이를 잘 이어받는다고 이런 것은 역시 그 큰 것을 따를 나름이라고 하옵니다. 큰 것이 이미 작은 것 이미 같으며 작은 것은 반드시 같지 아니하여도 무방하옵니다. 대저 태조께서 창음하심으로써 머리를 깎고 절을 세우는 법을 엄하게 세우셨고 태종께서도 그 법을 이어서 토지와 종을 모두 혁파하고 또 원릉의 제궁을 두지 못하게 하셨으며 이단을 배척하고 세도를 바로잡는 생각이 지극하셨으니 대저장차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편히 살고 직업에 안락하게 하여 필부와 필부라도 그 생활을 얻지 못함이 없게 함이오며 이는 조정의 마음이오니 어찌 뜻을 이어받은 큰 것이 아니오리까.
그 중들을 사람으로 만들고 그들의 거처에다 환과 고독을 기를 수 있게 한다면 비록 흥천사의 탑을 헐지라도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이 쾌하다고 아니하시지 않을 것이오니 만일에 혹시라도 백성의 재물을 좀먹고 민심을 허물어 떨여서 백성을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대로 몰아넣는다면 비록 날마다 무차해를 베풀지라도 조종의 하늘에 계시는 영혼이 또한 절개 편하다고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러므로 성상께서 엄하게 사태를 더하사 양종만 두고 수륙제를 올리는 외에 모두 검담하여 1100년 생민의 해를 개혁하시니 신등은 생각하기를 점차로 다스려 없애어다 다 멸망하는 데 이르기를 기약한 뒤에 말 것이라고 여겼더니 접근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화태가 오히려 맺혀서 다행히 한탑을 수리함으로 인하여 마침내 늦은 간귀가 다시 성할 단계를 이룰 것을 어찌 뜻하여 싸우리까. 또 이 탑은 태조께서 우연히 세운 것이었고 애초에 이것을 자손에게 주어서 만세에 잃지 못할 보배로 삼은 것이 아니옵니다. 헐어 없앨지라도 지나치지 아니하오거늘 하물며 세월이 오래되어 스스로 쓰러지는데 또 무엇이 조종의 일을 이어 행하는 데 방해되오리까. 전하께서 반드시 생각하시기를 태조께서 세우진 것을 차마 무너뜨리지 못하겠다고 하시게 되면 이군과 별전은 태종께서 지어두신 바이었고 풍양국, 낙창전과 같은 것도 주로 평일에 옥년이 논일고 즐기면서 오르내리시던 곳이온데도 풀이 무성하였거늘 어찌 유독 이 탑에만 이와 같이 할 것입니까? 더군다나 그 가운데 경찬회를 베풀게 하여 아비도 없고 임금도 없는 오랑캐의 교를 버리오니 어찌 크게 탄식하지 아니하오리까? 근련 이래로 수해와 한제가 서로 연하여 관에서는 수년의 저축이 없고 백성은 한 해에 먹을 것이 없으며 야인과 외적의 침략을 더하여 성을 쌓고 백성을 옮기는 일로 열의가 지극히 소란하온데 또 황해도 평안도와 같은 수해를 만나 백성의 고을의 백성들은 굶주림을 당하여 아침 저녁으로 걱정하는 소리가 요란하오니 어찌 눈앞에 급한 일이 아니옵니까? 검년의 저루가 이상하여 겨울이 따뜻하여 얼음이 없고 천둥과 번개가 치고 비가 오니 작은 연고가 아니옵니다. 이는 바로 하늘의 위험을 두려워하고 백성의 딱한 사정을 살펴서 용도를 절약하고 흉년을 준비하게 겨를이 없을 때입니다. 그러므로 전하께서 급하지 아니한 토문공사는 모두 정파하사 하늘의 경계함을 보답하게 하셨는데 어찌하여 이 오랑캐의 신을 섬겨서 외람되게 쓸데없는 허비를 하여 나라의 근본인 백성의 재물을 손상시키오리까. 설사 이것이 큰 모임이 아니므로 비용이 많지 아니하리라고 할지라도 당나라 구시 연간에 큰 불상을 만들고자 하여 천하의 중들에게 날마다 일전씩 시주하게 하고 나라의 경비는 허비하지 않게 한다고 하였으나 적인글이 그래도 간하기를 공력이 귀신이 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은 하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고 하였는데 하물며 이 허비하는 물건은 부고의 정당한 공상에서 나왔으니 한 마리 쌀과 한 자의 배라도 어느 것인들 백성의 기름과 피가 아니오리까. 장식하는 채 옥을 검중에서 구워 만드는데 이르오니 이는 선조를 받들고 대국을 섬기는 물건이 아니온데 마음을 더하시기를 이에 이르게 하시니 신등은 더욱 감히 간절하옵니다. 또 더욱 심한 것은 부도를 다시 창건한 뒤로부터 승도들이 날마다 더욱 교만하고 행포하여 눈썹을 더 날리고 입술을 놀리면서 서로 축하하기를 우리 불도가 다시 일어난다. 우리 불도가 다시 일어난다고 하며 깊숙한 궁장에서 그 문을 엄하게 지켜 법을 집행하는 관리가 그 문 밖을 엿볼 수 없으니 비록 불법을 마음대로 행할지라도 누가 교탄할 수 있사오리까. 뜻대로 스스로 방자하여 기탄하는 바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만약 이 경찬회를 베풀어 그 기운을 더하게 하오면 물이 더욱 성하고 불이 더욱 치열함과 같사와 수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사이에 일국의 시민들이 다투어 서로 선동하여 늙은이와 젊은이가 물결처럼 달려가서 그 직업을 버리고 상자와 주머니를 털되 오히려 혹 뒤질까 염려하여 이마를 태우고 손가락을 불사르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풍속을 손상시켜 이르지 아니할 바가 없을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강과 해암사의 모임과 흥복사의 흥천사에 서기가 있다는 요망함을 가히 거울로 삼을 것이오니 그것이 또한 통곡하고 눈물을 흘릴 만한 일이옵니다. 엎드려 바라고 내 전하께서는 이 작은 일로서 마침내 정치의 도에 무엇이 해롭겠느냐고 이러지 마시옵소서. 오직 저 불교는 한나라 명제 때에 처음 들어와서
그 처음에는 한 4문에 지나지 아니하였사오나 역대에 점점 성하여 마침내 치도가 천하에 퍼지고 탐묘가 여연집의 반이나 되며 받들기를 더욱 부지런히 하였으나 화란은 더욱 깊었습니다. 이로부터 그 뒤에는 사람의 집과 나무와 천하를 허물어 떨이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는데 그 남은 힘이 신라와 고려의 말기까지 미쳤사오니 또한 두렵지 아니하오리까. 신등은 모두 작은 학식으로서 외람되게 경연에 참여하여 직책을 다하지 못하고 녹만 먹을 싸움에 죄를 기다린 지 오래였사오나 말할 만한 일이 있으면 부호를 피하지 아니하옵고 성덕을 만분의 1이라도 돕는 것은 진실로 평소의 소원이옵니다. 예전에 전하께서 경연에 납시어 신등에게 효유하시기를 내가 불교에는 조금도 마음이 없다고 하시오매 신등은 항상 이르기를 이는 우리 조선의 만세 생민의 복이라고 하였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영구히 이 마음을 굳게 하사 신등의 구구한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고 신등의 분개하는 마음을 살피시어 굳세게 결단하시는 마음을 발휘하사 즉시 정파하여 신등의 마음을 쾌하게 하소서 하였다. 글을 올리며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너희 말을 아름답게 여긴다. 그러나 너희들의 말에 지금 불교의 해가 크게 일어나서 화가 박도하여 구제하기 어렵다고 하니 나는 이와 같은 데 이르지는 아니했다고 생각한다. 역대의 제왕도 숭상하지 아니하는 이가 없었으되 나는 혹신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미 저를 수리하였으니 따라서 제 삶은 예의 당연한 바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0일 개효 두번째 기사 사헌부에서 경찬회를 정지하기를 청하다. 어제 경찬회를 정지하는 일로서 특별히 상소를 올려사오나 윤호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조정의 옛 것을 다시 창건하면 오히려 가하오나 만약에 경찬회를 행하게 한다면 임금이 하는 바를 사방에서 본받아오니 그 패단이 적지 아니하옵니다. 고려의 말기에 불교가 크게 성하여 우리 태조와 태종으로부터 우리 전하에 이르기까지 없앤 것이 반이 넘어싸운데 이제 다시 이같이 하오면 전일의 사퇴시킨 뜻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정지하시기를 청하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0일 개유 세번째 기사 충청도 각고 울에 지진이 일어나다 충청도 임천, 서천, 한산, 진잠, 석성, 여산, 언진, 청주, 공주, 이산, 연산, 아산, 홍산, 문의, 신창, 회덕 등지에서 지진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1일 갑술 첫번째 기사 골관, 우지개, 회양계 등과 오도리, 호군, 동이, 허리 등이 토산물을 바치다. 회양계 등 7명과 오도리, 호군, 동어, 허리 등 6명이 수반하여 토산물을 바치었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1일 갑술 두번째 기사 사리가 경천회에 관해 지편적 무제약 최말리 등이 아래다. 전하께서 일찍이 경연에 납시어 신등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불교에 절대로 뜻이 없다고 하셨는데 어제 선교를 더 쌓았고 놀람을 이기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역대의 제왕은 본받을 만한 이도 없고 본받을 수 없는 이도 있습니다. 역대의 부처를 섬긴 임금은 본받을 수 없는 자들이 없거늘 하물며 한당 이후에는 어찌 전하를 위하여 법을 취하오리까? 신등의 말을 듣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을 들으며 말뜻이 곡진하니 비록 이처럼 조목을 진술하지 아니할지라 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나 사리각을 이미 수리하여 창건하였으니 어찌 취재하지 않을 것이며 또 불교가 천하에 두루 퍼졌고 우리나라는 작기가 여귀입 같은데 이 같은 법을 일체로 배척할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1일 갑술 세번째 기사 풍량군과 낙천정의 관리에 관해 승정원에 이르다.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어제 집현전에서 상서하기를 풍량군과 낙천정은 모두 선왕이 놀고 즐기며 오르내리시던 곳인데 풀이 무성하거늘 어찌 유독 이 탑에만 이처럼 하느냐고 하니 나는 이 말이 과다하다고 생각한다. 비록 항상 있는 곳이라도 하루만 밟지 아니하면 뜨리에 풀이 다시 나는데 풍양과 낙천정은 비록 선왕께서 납시던 곳이나 항상 납시던 곳이 아닌데 하필
창호를 바르고 자리를 펴겠느냐. 요는 새고 허물어지고 쓰러지지 아니하게 하면 그만일 것이다. 이 상스로 보면 후세에서 나를 성왕의 구궁을 헛되게 버렸다고 하지 않겠느냐 하니 도승지 조서강이 아뢰기를 풍양군 낙천군 연희궁 등 각 처에는 성공 판사 이하가 나누어 맡아서 완전히 갖추어진 여부를 고찰하여 해유에 갖춰 기록하여 만일 쓰러지는 것을 곧 수리하지 아니함이 있으면 유사로 하여금 취획하게 하면 이미 드러난 법이 있사온데 집행전에서는 한갓 청하는 일만 허락을 얻고자 하고 이 법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말이 실증에 지나칩니다. 항상 납시지 아니하는 곳에는 이것만으로 족하온데 다시 무엇을 더하겠습니까 하며 임금이 이르기를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1일 갑술 4번째 기사 사리가 경찬에 관한 사관원의 상소문.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대가는 천하에 귀와 눈이 오매 그 책임이 중하옵니다. 이러므로 보고 들은 바가 있으면 죽음을 무릅쓰고 감히 청하옴은 진실로 당연하오며 전하께서도 공정하신 마음으로 받아들인 뒤에야 정치가 바르고 국가가 다스려질 것입니다. 신등은 생각하기를 사리가 경찬회는 실로 국리민복의 일이 아니었기에 말을 가지고 두 번이나 청하였더니 전하께서 신등의 말을 잘못이라 아니하시면서도 즉시 파하기를 명하시지 아니하시고 이르시기를 간략하게 행하는 일을 어찌 번거롭게 아뢰어 청하느냐고 하시고 또 이르기를 한나라 이후로 역대의 임금이 누가 숭상에 믿지 아니하였느냐고 하시오니 신등이 엎드려 이 명을 듣고 분격하옴을 이기지 못하여 되풀이해 생각하오나 그 옳음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우리 태종께서 불교의 허탄하고 망령됨을 깊이 알으시고 저를 개혁해 줄이고 그 전정을 개혁하셨으며 전하께서는 성왕의 뜻에 따라 종문을 아울러 합하고 토지와 노비를 깎으며 법선 노비까지도 속궁하게 하시며 일국의 시민들이 함께 지극히 밝으심을 이끌고 쌓였던 폐단이 이미 없어지고 우리 유교가 날로 일어나서 3대의 정치를 우리 조정에서 다시 보겠다고 하였사옵더니 오늘날에 도리어 이런 일이 있을 것을 어찌 뜻하여 싸우리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옵건대 천자의 한 몸은 위로는 조종의 부탁하신 뜻을 이으시고 아래로는 자선의 의칙이 달려 있사오니 한 말씀을 내시고 한 일을 행하심을 삼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무릇 이런 작은 데에서 시작하여 큰 것을 이루지 아니함이 없사오니 이를 행하는 데 가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을 옳고 그름에 있고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옵니다. 전하께서 입은 거사는 비록 몇 마리 쌀과 등잔에 불과한 것이라 하오나 그 풍습이 사방에 유행하여 만세의 근심을 남겨 그 다함을 알지 못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선원왕의 업적을 이으시기에 더욱 부지런하시니 모든 시설에 있어서 이룩한 법에 따라 정실과 기책이 혹 신봉하는 자가 있을지라도 모름지기 옳은 도리로 효유하고 억제하여 거무하는 법을 엄하게 행하는 것이온데 어찌하여 간략하게 행하는 일이라 이르시고 이단이 다시 일어날 단서를 열게 하옵니까? 전하의 학문은 천리와 인사를 겸하시고 지식은 고금을 통하사 예약과 정교를 반드시 3대로서 자임하시거늘 어찌 홀로 이 일에만 한 당의 중간임금으로 자처하십니까? 나라의 운명을 연장하고 민생을 구제하면 어진 마음과 어진 정치를 시행하는 데 있지 부처를 받들고 중을 대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옵니다. 이는 전하께서 통찰하시는 바이온데 그늘의 헌사와 근신들이 각각 상소를 올리고 아래어 청하였사오나 윤허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신등은 거기에 듣건대 임금에게 어려운 일을 책함을 공이라 이르고 착한 일을 베푸고 간사함을 막음을 경이라고 이른다고 하오니 신하가 비록 어려운 일을 책함을 올릴지라도 오히려 들어주어서 간하는 말을 좇는 아름다움을 보일 것이온데 하물며 이치에 당연한 말을 가지고 윤호를 얻지 못하오면 신등은 두렵건대 후세에서 전하를 어떻다고 이르오리까.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는 강단을 내리시어 빨리 이 명을 거두사 신료의 바라는 마음에 부응하옵소서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의칙은 본받을 법칙이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2일 을해 첫 번째 기사.
경찬회에 관해 사헌부와 사관원에서 상소하다. 신등은 경찬회의 일로 이미 봉장을 올린 데에다 또한 두세 번이나 말로 아리아 싸움에 천총을 번독함이 아닌가 하오나 신등은 생각하옵건대 그만두게 하는 일보다 나은 것이 없사오니 옳고 그름의 분대는 어찌 신등의 말을 기다리오리까 정파하시는 명을 급히 내리시기를 비옵니다 하니 임금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들의 말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리한 것이 아니며 이미 하기로 하였으니 그만둘 수 없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2일 을해 두 번째 기사 박경, 정종, 금희성 등을 감찰로 임명한 일에 관해 논의하다. 사헌부의 쌀이기를 이제 박경, 정종, 금희성 등을 감찰로 삼아사온데 박경은 갑사이였고 금희성과 정종은 내금이로서 모두 이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옵니다. 청대의 상접하는 얘도 오히려 알지 못하는데 감히 공사의 대체를 알겠습니까? 더욱이 종은 전혀 그를 알지 못합니다. 이같은 사람을 써서 허물이 있은 뒤에 파면하면 나라의 채통이 어긋남이 있사오니 청하옵건대 감찰의 임명을 파하고 동반의 다른 벼슬에 옮겨 써서 그 재주를 시험하게 하소서 하는 임금이 이르기를 감찰은 대원에 비할 것은 아니다. 비록 익숙하지 못할지라도 사람의 본바탕이 좋으면 거의 감당할 수 있으니 이 세 사람은 내가 원래 알지 못하여 그 가부를 모르겠으나 나의 생각으로는 이미 그 벼슬을 주었으니 어찌 바꿀 필요가 있겠느냐. 임명을 바꾸는 여부는 마땅히 대신과 더불어 의논하겠다 하고 드디어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니 여러 사람이 의논하기를 종은 이미 상피됨이 있으니 임명을 바꾸는 것이 마땅하고 경과 이성은 비록 무사라 할지라도 임무를 감당할지 못할런지는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선 그 재주를 시험함이 가합니다 하며 임금이 승정원에 이르기를 헌부에서 다시 청하거든 이 의논으로 답함이 마땅하겠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2일 을해 세 번째 기사 이맘주, 번찰 등의 사인이 와서 문안하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2일 을해 네 번째 기사 성달생 조서강 등에게 명하여 경찬회에 쓸 물건을 의논하게 하다. 판중주원사 성달생 도승지 조서강 우부승지 강석득 등에게 명하여 홍천사에 가서 경천회에 쓸 등롱, 번개 등 공비할 물건을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3일 병자 첫 번째 기사 병조에서 평안도 연변의 7읍에서 벼슬에 종사하는 자제에 관해 상소하다. 병조에서 아래기를 평안도 연변의 7읍에서 벼슬에 종사하는 자제는 함길도 오진의 예의에 의하여 관계에 3명, 여연 자성 벽동 이산에 각 2명, 창성의 주에서 각 1명씩을 정하되 원래 벼슬이 있는 자에게는 본 계품에 따라 제수하고 백신은 처음에 정구품을 주어 2기를 차기를 기다려서 가자하여 채차하게 하기를 청하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94권 세종 23년 윤 11월 14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리가 경찬회에 관해 치편전 부지역 최만리 등이 상소하다. 신등이 본월 10일에 그를 가주어 홍천사의 사립답 경찬회를 파하기를 청하였던 바 전지하시기를 한나라 이후로부터 역대 임금이 부처를 섬기지 아니한 자가 없었으므로 나도 한다고 하시니 신등이 명을 들은 뒤로 통분하옴을 이기지 못하와 이튿날 또 그 뜻을 말씀드렸더니 또 전지하시기를 너희들이 말한 바는 모두 내가 다 아는 바이다. 예로부터 우리나라를 여긴 입처럼 작다고 여겨 이끌었고 불교가 천하에 퍼졌는데 작은 나라라고 하여 얻지 못하겠느냐고 하시니 신등이 명을 듣고 더욱 놀라었사옵니다. 전하께서 총명 내지하신 성인으로 성학의 육경과 사적을 강구하지 않으심이 없으셨고 세유들이 보통 말하는 부처의 화복 인과의 말에도 이미 싫도록 들으시와 밝게 알으신 것이오매 어찌 신등의 말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나 구구한 작은 정성을 다하지 아니할 수 없사옵고 기필코 청하는
이를 이룩하려고 하오매 감히 두세 번 번독하오니 이것이 어찌 우리 성상으로 하여금 거룩하고 밝은 신등을 손상하는 것이겠습니까? 신등은 거기 생각하건대 역대 제왕의 일은 본받을 만한 것이 있고 경계할 만한 것이 있다고 하겠사옵니다. 부처를 섬기는 일은 이른바 경계할 만한 일이오 것이며 본받을 만한 것이 아니온데 한 당 이하의 현명한 임금도 이 술책 속에서 빠져서 천하와 국가를 뒤집어 엎은 자가 진시로 한둘로 헤아릴 수 없으니 양무제와 제 양왕과 같은 이는 더욱 경계할 만한 자이옵니다. 그 사이 이단을 배척하고 정도를 붙들어 세운 자도 한둘로 헤아릴 수 없사오나 부혁의 상수에조차 승리와 도사를 사퇴시키어 강제로 고향으로 돌려보낸 당고조 최호의 간하는 말을 듣고 사문을 베고 불서와 불상을 헐어버린 위무제와 같은 이는 진시로 본받을 만한 것이옵니다. 전하께서는 경계할 만한 것은 경계하지 않으시고 도리어 본받을 것을 본받지 아니하시옵니까? 신등은 후세에서 지금의 일을 보기를 지금까지 옛일을 보는 것처럼 옳고 그름을 비평할까 두렵습니다. 또 천하에서 모두 불교를 숭상하더라도 작은 나라에서 홀로 성인의 도를 따르는 것이 어찌 불가함이 있사오리까? 우리나라는 땅이 적어서 재물과 세금이 모든 것이 한도가 있사온데 대국을 섬기고 인국을 사기는 비용과 제사, 잔치, 군사 일과 손님 대접 등의 모든 경비가 심히 많사오니 한도가 있는 재물로서 한정없는 비용을 맞추자면 오히려 부족하온데 유익 없는 비용을 더하오면 장차 어찌 하겠습니까? 신등이 물러가서 되풀이해 생각하와도 성상께서의 이번 거사는 하나도 옳은 것이 없고 옳지 못한 것이 5가지 있사오니 신이 하나하나 아뢰기를 청하옵니다. 예전부터 가나는 말을 듣는 임금이 있으면 용감하게 가나는 신하가 있었습니다. 순이 우에게 고하기를 내가 잘못이 있거든 너가 도와 바르게 잘못하는 일이 있거든 너가 도와 바르게 하라고 하였고 우는 순을 경계하기를 가나는 말을 널리 받아들이소서라고 하였으며 고종이 부열에게 명하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침을 바쳐서 나를 도우라고 하였고 부열은 고종에게 경계하기를 가나는 말을 좇으면 거룩할 것입니다 하였사오니 당후 3대의 임금은 번갈아 서로 경계하여 알면 말하지 아니함이 없고 말하면 듣지 아니함이 없었던 까닭에 마침내 화하고 밝은 태평시대의 정치를 이루었습니다. 만약 스스로 잘난 체하여 천리 밖에서 사람을 거절하면 참수하고 아첨하는 자가 날마다 나아가고 충성된 말과 바른 의논을 하는 자는 입을 닫고 혀를 놀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지금의 사대부들 중에 임금 앞에서 잘못을 용감하게 반대하고 가난한 자가 몇 사람이나 있겠습니까? 비록 얼굴빛을 부드럽게 하고 공정한 마음으로 받아들일지라도 오히려 두려워하여 말하지 아니하옵거늘 하물며 지금의 이 일은 가난한 자가 더욱 많사오나 윤호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사오니 신등은 또한 아첨하는 풍속을 이루어 국가의 일이 장차 날마다 그릇될까 두려운 것이 그 불과한 것의 하나입니다. 옛적 당나라의 위증이 태종에게 간하기를 정관 초기에는 전략과 검소의 뜻을 두고 가나는 말을 구하기를 게을리 아니하옵더니 근래는 영선하는 일이 조금 많고 가나는 자를 만탕하게 여깁니다 하였으니 위증의 이 말이 비록 태종을 위한 말이오나 진실로 국가를 가진 임금의 공통된 병통이옵니다. 전하께서 태조와 태종을 이룩하신 법을 따르시고 더욱 장태하는 법을 더하여 머리 깎는 무리들을 나라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시니 무릇 보고 듣는 이의 마음과 눈을 쾌하게 하고 자손만대의 법으로 삼게 하시며 사대부의 유식한 이가 우러러 사모하고 본받아서 무릇 상장에는 일체 가래에 의하여 행하고 불사를 행하지 아니하와 옛 풍속으로 거의 일신되었사온데 신등은 다만 효령대군이 끝내 미혹하여 깨닫지 못함을 근심하옵더니 전하께서 일조의 예법을 어기고 처음 마음을 저버리시기를 이처럼 할 줄을 어찌 뜻하였사오리까? 이는 법이 행하지 못함이 이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옵니다. 옛사람이 이르기를 위에서 좋아하는 이가 있으면 아래에서는 반드시 더 심한 이가 있다고 하였고 또 이르기를 성안에서 높은 상투를 좋아하면 사방에서 높이를 한자로 한다고 하였거늘 이제 대군이 주창하고 전하께서 따르시면 일국의 시민들이 반드시 장차 이르기를 우리 전하의 착하심과 대군의 의지심으로도 오히려 신봉하시거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에게 홀로 그렇게 아니하리야 하고 다투어 서로 시주하여 혹 뒤질까 두려워할 것이오매 불교가 다시 일어나면 반드시 멀지 않을 것이오니 그 옳지 못함의 하나입니다.
박무종이 저를 패하고 중의 머리털을 기르게 하였는데 선종이 장차 중을 다시 회복시키고 저를 다시 수리하고자 하며 손초가 말을 올리기를 백성들이 농사짓고 길쌈하여도 자신들은 따뜻하게 입고 배불리 먹지 못하는데 여러 중들은 좋은 집에서 편히 앉아서 좋은 옷과 밥을 먹으며 열집에서 중 한 사람을 기르지 못하오니 무종께서 그러함을 분하게 여겨 17만 승도의 머리를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170만 호를 살리는 것입니다. 폐하는 어찌하여 이미 피한 것을 다시 일으키려고 하옵니까? 하였고 치당 호씨가 의논하기를 불교가 생민에게 유익함이 있으면 비록 170만 호로서 17만의 중을 기를지라도 진실로 아까울 것이 없다. 왜 그런가? 허비하는 되는 것은 재물이지만 얻는 것은 착한 도이기 때문이다. 오직 그들은 윤상을 없애고 인도를 해치니 비록 바람을 마시고 이슬을 먹으며 나무에서 살고 들에서 거찰지라도 오히려 패할 것인데 하물며 화려한 집과 좋은 음식으로서 놀고 게으른 자를 기를 것인가. 이는 착하고 밝은 제왕의 반드시 없애야 할 것이다 하였으니 신등은 일찍이 지당한 의논이라고 생각하였고 이를 애송한 지 오래였습니다. 이제 팔면벽에 등농과 화촉을 배치하고 108의 중을 밥 먹여서 5일 동안 경을 읽으면 허비되는 바가 적지 아니하온데 오히려 적다고 하시면 무릇 부처를 받드는 일을 일체 저들의 말과 같이 한 뒤에야 말 것이옵니까? 바람과 이슬이 아니오면 비록 한 대의 쌀 한 자의 배일지라도 오히려 불가하옵거늘 하물며 이 같은 비용이 오리까? 부처는 청정과욕으로 종지를 삼았는데 후세에 그 교도가 된 자들은 그 스승의 말을 팔아서 크고 사치하며 힘써서 구복을 채우기를 꾀하였으니 그 옳지 못한 것이 하나입니다. 송나라 이항이 왕 승상에게 이르기를 이제 천하가 무사하여 성인이 마음을 쓸 것이 없으나 만일 이 사일을 섬기고 불로에 혹하면 근심스럽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모두 그 말과 같았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이것을 작은 일이라 말할 것이 못된다고 하시니 어찌 거룩한 정치에 누가 있지 아니하오리까. 개축년에 군사를 쓴 이후로 서부 국경이 소윤하온데 더구나 성을 쌓는 일로 백성을 옮겨서 사망하는 자가 퍽 많으므로 그 팔을 분지로 도피하는 자까지 있사옵고 이나여 수재와 한재가로 창고가 비었으니 비록 공법으로서 써서 채울지라도 하민의 생활이 한심스러 싸움에 나라가 무사하다고 이를 수 없사온데 이즘은 야인들의 왕래가 예전에 비하면 갑절이 되오니 사이를 섬긴다고 한 말이 이미 실종되었습니다. 또 큰 도시 가운데 저 놀고 먹는 무리들을 모아서 대회를 베풀면 부처에게 혹하는 단서도 오늘에 싹 될 것이오니 그 옳지 못한 것이 하나입니다. 금나라 세종이 제신에게 이르기를 짐이 천하를 다스리기를 경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데 일이 옳지 못함이 있거든 각각 대변하의 아래여서 짐이 부족함을 돕고 아첨하여 용납되기를 취하는 일은 삼가서 하지 말지어다. 진실로 혹 일시의 안락을 탐하고 스스로 편함을 생각하면 비록 어느 날의 행복은 될지라도 후세에서 어떻다고 할 것인가 하고 이르기를 불교에 이르러서는 더욱 믿을 수 없다. 양나라 무제가 동태사의 종이 되며 요나라 도종이 민호를 사승에게 주고 다시 삼봉의 뱃을 더한 것은 혹함이 심하다고 하였으니 이미 능히 간함을 좋아하고 또 불교를 배척한 것을 하기를 이처럼 하였으니 진실로 3대 이하의 어진 임금입니다. 전하께서 무릇 시행하는 바를 모두 요순을 본받아오거늘 유독 이 한 가지 일에는 도리어 금나라 세종의 밑에 있사옵니까? 대저 말을 올리는 것이 어려움이 아니었고 말을 듣는 것이 어렵사온데 전하께서 이미 신등의 말을 옳다고 하셨으면 기꺼이 듣고 고치실 것을 거의 바라옵더니 또 교시하시기를 이 일은 이미 결정하였으니 다시 고칠 수 없다고 하시니 신등은 더욱 마음이 아픕니다. 이것이 그 옳지 못한 것의 하나입니다. 신등은 하지 않은 소위로서 비록 선의를 돌이킬 힘이 없사오나 대강성령연의 글을 의려 부처의 허탄하고 막는됨을 이미 분변하기를 자세히 하였사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작은 정성을 밝게 살피시고 급히 정파하시기를 명하사 민생의 조음을 없애고 만세의 법을 들이옵소서 하니 임금이 상소를 보고 이르기를 옛적 우리 태조께서 이미 사리가를 창건하시고 또 경찬회를 베풀었으므로 나도 전의 법을 따라 수리한 것인데 어찌 두세 번 진청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들이 만약 나의 잘못을 바로 지적하여 극진하게 의논하면 말할 바가 비록 지나칠지라도 내가 어찌 감히 비난하랴. 전번의 상소에 있기를 낙천정과 풍양궁은 묵어서 풀이 무성하다고 하였으나 내가 낙천정과 풍양궁은 선왕의 논일던 곳이라 하여 이미 소지하는 사람을 정하고 관리를 보내어 감독하게 하였으며 인해서 공감으로 하여금 분장하여 수리하게 하여 그 절목이 이미 영갑에 있으니 상시로 거치하지 아니하는 것은 아니 이것만으로도
가한데 다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번 상소에 또 이르기를 개축년에 군사를 쓴 이후로 창고가 비어서 공법을 세워 채웠다고 하니 너희들의 생각에는 내가 백성에게 많이 받아서 국가의 경비를 풍부하게 했다고 여기느냐. 내가 손실법이 적중하지 못하여 백성이 엉망이 많기 때문에 공법을 시행하여 손실법의 폐를 없애고 민생을 편리하게 하고자 했을 뿐이다. 너희들은 근신인데도 아직 나의 뜻을 모르니 저 무지한 백성들이야 무엇이 과히하겠느냐. 이 두 가지는 모두 사실이 아니고 또 불교를 물리치는데 관계되지 아니하거늘 어찌하여 아울러 말을 하느냐 하니 직지학 의손이 말하기를 낙천자가 풍양문을 항상 수리한다는 것은 신등이 일찍이 알지 못하였으며 공법도 나라의 경비를 풍부하게 함이 아니오나 신등이 기필코 청하는 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말이 이에 이른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었고 신등의 뜻은 이와 같은 것이 아니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무릇 말을 올릴 적에 혹 실증에 지나치는 것이 있으나 너희들이 무슨 다른 뜻이 있어서 말할 것이겠느냐. 내가 이미 알고 있다 하였다. 집현전에서 상소할 적에도 교승지 조서강이 그 상소를 읽었는데 비웃기를 유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유자가 이런 말을 하는구나 하니 집현전에서 서강에게 글을 보내기를 무릇 대언은 후설의 직책임에 호령이 거기에서 나오므로 언로의 통하고 맡김과 정치의 성하고 쇠함이 매었으니 순이 용에게 명하기를 너로 나번을 삼노니 밤낮으로 짐의 명을 출납하되 오직 진실하라 하였고 고종은 부열에게 명하여 좌우에 두고 이르기를 아침 저녁으로 가르치는 말을 바쳐서 나의 덕을 도우라. 약이 독하지 아니하면 병이 낫지 아니하느니라 하였으니 옛 성왕이 벼슬을 임명하여 책임을 맡기는 뜻이 이보다 중하니 진실로 마땅히 정밀하고 명백하게 공경히 힘쓰고 명령의 순함과 거스름을 반드시 마땅히 살펴서 순하게 바르고 구하여 하나의 호령이라도 바르지 아니함이 없은 뒤에야 비로소 중임한 중책을 저버리지 아니함이 될 것이니 어찌 쉽게 할 것입니까. 하파는 언대를 거느리는 내상이 되어 출납의 임무를 오로지 하오니 배운 바를 펴서 임금에게 충성을 다하고 백성에게 덕을 입히게 함이 이때입니다. 무릇 백성의 해는 선유들이 말을 자세히 하였으니 하파는 고인의 글을 읽고 고인의 뜻을 승상해야 하거늘 어찌 그 행할 수 없음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그늘의 흥천사와 경천의 일을 무릇 귀와 눈이 있는 이는 놀라지 아니하는 이가 없는데 하파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어제 아무 등이 이 일을 파기를 청할 때 하파가 갑자기 말하기를 이 일은 이미 결정하였으니 중지할 수 없으며 또 쓸 물건을 이미 준비하였는데 만약 버리고 쓰지 아니하면 바로 보진천물이 된다고 하였으니 우리들은 거기 억됩니다. 또 하파가 이른바 보진천물이란 것은 어떤 것입니까? 백성의 고혈을 취하여 쓸데없는 것을 버리는 것을 보진천물이라고 아니하고 도리어 헛비용을 들여서 국가의 경비에 보충하는 것을 보진천물이라 합니다. 우리들은 윤허를 받지 못하여 모두 분울함을 품고 혹은 입으로 혹은 글로서 기필코 청하는 것을 이룩하려고 하는데 하파는 아첨하는 말을 만들어서 첫 번째는 유자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고 두 번째는 유자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시니 하파는 유자에게 어찌하여 소외하시기를 이처럼 하십니까? 하파는 우리들을 가리켜 오유라 여기고 미친 소리를 한다고 하실런지 알지 못하겠으나 거기 하파를 위하여 애석하게 여깁니다. 선유가 이르기를 양묵의 해가 신한보다 심하고 불로의 해가 양묵보다 심하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능히 양묵을 말로 막는 자는 성인의 무리다라고 하였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하파는 충성된 정성을 분발하여 살펴 아뢰어서 우리들로 하여금 윤허를 얻게 하면 사문의 다행일 뿐 아니라 실로 우리 국가의 무궁한 복이 되오니 하파는 굽어 살피소서 하니 서강이 그거를 숨기고 남이 알지 못하게 하였다.